자, 지금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마이너라는 뜻은 이제 뭔가 중요하지 않은, 뭔가 작은,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할 때는 비중을 뭐 메이저 카드보다 작게 둔다라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메이저 카드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것, 그러니까 분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 카드는 그런 그 삶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삶의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주는 카드가 이제 마이너 카드다. 조금은 그렇게 좀 분류할 수가 있어요. 크게는. 그래서 마이너 카드는 네 가지 슈트, 네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로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의 세계에서는 우주의 원소를 이렇게 네 개의 원소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 컵, 검, 동전이라는 그런 사물을 사용해서 그것이 어떤 우주의 네 원소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팡이는 불의 요소, 컵은 물의 요소, 검은 바람, 동전은 흙, 예, 땅.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 가지 슈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슈트는 이제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1번은 1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에이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10번까지 있은 다음에 4장의 카드가 더 있어요. 각 슈트마다 4장의 카드가 더 있는데 그것을 궁정 카드 혹은 인물 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정이라는 거는 궁정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정에 사는 사람들을 네 계급으로 나뉘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시종, 기사, 여왕, 왕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장의 인물 카드, 코트 카드, 예, 궁정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의 슈트마다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네 가지 요소니까 14 곱하기 4에서 56장으로 구성된 것이 예, 마이너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각 슈트의 어떤 상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훑어볼게요, 먼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각 카드에, 각 슈트에 1번 카드, 에이스 카드를 지금 골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즈 카드는 지팡이의 요소, 지팡이 그림, 이렇게 막대기에 이렇게 귀여운 연두잎, 새싹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요소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컵의 요소는 컵 모양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컵은 이제 물의 요소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리고 소드는 칼입니다. 이렇게 칼 모양이 같이 항상 나와 있고요. 공기의 요소죠. 그리고 펜타클은 동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전 모양의 이렇게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펜타클 카드. 네. 이렇게 네 가지 슈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팡이 카드부터 이제 볼게요. 네 가지 요소를 다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지팡이는 불을 의미를 하고요. 이 불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라든지 뭐 열정,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예. 그래서 일과 관련돼서 이 카드는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제틱하다 할 때 요 지팡이 카드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지팡이라고 읽기도 하고 뭐 완즈 혹은 지팡이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 요소는 그런 활기찬 생명력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카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컵의 요소를 보면은 컵은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이 물을 상징을 하고 이 물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감정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카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정하면은 또 우리 사랑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애,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 컵의 요소예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컵의 요소 안에 들어있다. 예, 뭐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어떤 고통스러운 거, 또 뭐 쓰라림, 뭐 이런 것들, 불행, 이런 요소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컵의 카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을 보겠습니다. 검은 공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지성과 관련이 있어요. 논리적인 것. 그래서 요게 컵의 요소하고 반대적인 의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이제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MBTI로 따지면은 컵의 요소는 이제 F라고 한다면 이 검의 요소는 이제 I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음, 논리와 이성과 관련된 것, 지성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게 바람의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감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바람이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 변화시키고 이런 느낌. 그리고 조금 좀 남성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컵은 좀 여성성하고 좀 관련이 있다.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 더 연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검의 요소에서는요, 조금은 힘든 상황들, 그러니까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보다 조금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의 요소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읽히는 때가 많습니다. 검의 요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동전의 카드. 동전은 흙을 의미를 해요. 우리 흙을,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흙은 굉장히 어떤 안정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중용과 관련이 있고, 잘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어떤 안정성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안정성과 관련된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돈, 실질적인 것,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이라는 요소, 재산, 뭔가 건강, 뭐 이런 부분들, 현실적인 것들 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이 동전의 요소이고요. 에너지 자체로는 신중하거나 뭔가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이 이 동전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카드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 돈과 관련된 요소, 뭐 금전운 관련되어서 많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게 돈과 관련되어서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간이 가진 그런 에너지적인 부분, 잘 움직이지 않는 신중한 뭔가 장기적인 것을 고려하는 이런 요소들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이 카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았고요. 그다음에 궁전 카드에 대해서 조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궁전 카드는 이렇게 각 요소마다 하나씩 볼게요. 완즈, 페이지 오브 완즈, 시종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나이트 오브 완즈, 기사. 그 다음에 여왕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지팡이를 든 왕. 이렇게 완즈의 요소에서 네 계급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칼의 요소에서 네 계급이 있죠. 시종 있고, 기사, 여왕, 왕. 그다음에 컵의 요소에서도 시종 있고 기사 여왕 왕 마지막으로 펜타클 동전 카드에서도 시종 기사 여왕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4 곱하기 4 16장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소년의 요소부터 시종의 요소부터 대략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자, 여기 일단은 이 인물 카드를 우리 실전 리딩에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큰 어떤 큰 거를 좀 잡아보면은
요 궁정 카드가 나오면은 우리가 인물 카드로 읽어요. 그러니까 다 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 타로 리딩의 주제와 관련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주제와 관련된 혹은 내담자의 질문과 관련된 사람, 어떤 인물을 일단 요 카드가 나오면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카드가 나왔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계급과 관련돼서도 읽을 수 있고 그 각 요소가 가진 뭐 지팡이나 칼이나 물, 동전이 가진 그 요소와 관련돼서 결합이 되어서 해석이 조금씩 그 인물의 특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개의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거를 주변 사람, 그 질문이 의미하는 어떤 인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걸 먼저 떠올려야 되지만 또 이 인물을 이 내담자 본인으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내담자 본인이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도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변 인물, 질문 상황에서의 그 인물을 떠올리고 그것이 좀 매칭이 안 된다 싶으면 그 내담자 본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리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물론 흐름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바꿔서 읽기도 하지만 두 개를 저 같은 경우에 같이 읽기도 해요. 그래서 뭐 페이지 오브 완즈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이 뭔가 나와의 뭐 연애운이라고 하면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해요. 라고 음, 읽기도 하고 그게 연애운 리딩이 아니면 이게 만약에 본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같이 읽어줍니다. 음. 왜냐하면 주제가 연애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음, 운에 대해서 풀어주는 건데 연애운도 같이 읽고 근데 연애운만 읽으면 또 내가 연애운 보러 온 게 아닌데 왜 연애운으로만 읽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댓글이 이제 종종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연애 쪽으로도 풀고 이성관계 쪽으로도 풀고 인간관계 쪽으로도 풀고 일적인 부분으로도 풀고 그러니까 어떤 딱 연애운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두 가지를 저는 좀 같이 읽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각 계급의 특징을 한번 굵직굵직하게 살펴볼게요. 페이지 카드는 이제 시종 카드라고도 읽고 소년 카드라고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미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요. 그 내장의 요소마다의 소년은 어떤 미숙함이 있다. 그 미숙함은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순수함이라는 에너지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아직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함도 있는 그런 캐릭터가 소년의 캐릭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 약간 시작하는 단계나 시작하는 사람, 약간은 시작하기 때문에 미성숙함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그런 인물이 소년의 인물이고요. 근데 그 인물이 각각의 요소랑 만나면 조금씩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든 소년은 뭔가 그런 열정적인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조금은 미숙함이 있는 것이고, 이제 미숙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컵의 시종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설레임과 관련되어 있는데, 감정의 시작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표현이 서투른,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각 요소마다 다르게 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기사를 볼게요. 기사 카드는 다 말을 타고 있거든요. 기사기 때문에. 그 말을 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이라는 거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성, 이동, 움직임, 그런 적극적인 그런 에너지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소년의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한 사람, 청년이라고 매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아직은 완전한 어른은 아니지만은 또 아이는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굉장히 활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왕을 볼게요. 여왕은, 우리 계급이 이제 여왕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제 어머니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 내에서는 약간 어머니. 그래서 좀 포용적인 혹은 음적인, 여성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여왕의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으로 가면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아버지, 우리 회사에서의 좀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 어떤 리더를 뜻하는 것이 이제 왕의 카드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떤 궁정 카드의 계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고요. 다음은 이제 마이너 카드에 있는 그 1번부터 10번까지의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이스 카드죠. 이제 에이스는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거는 시작과 관련되어 있어요. 항상 시작과 어떤 잠재된 것이 잠재력을 의미할 수 있고, 예. 일단 1번은 시작이다. 이제 요거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의 에너지가 각 네개의 원소를 만나서 어떤 시작이 되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대립적인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혹은 또 어떤 균형, 뭐 이런 부분으로 2번이라는 숫자를 이제 인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은요, 최초의 어떤 완성된 숫자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 안정감을 얘기를 하는 숫자가 3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좀 불안한 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저는 항상 설명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떤 받치기 위해서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불안한데 세 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딱 안정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최초의 어떤 안정의 숫자, 최초의 완성의 숫자로 봅니다. 그리고 음. 협력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음. 다음에 이제 4번으로 이제 넘어가죠. 자, 4라는 숫자를 생각하실 때 사각형을 떠올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타로 카드 중에서 황제 카드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의자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틀을 좀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틀이라는 건 어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 단단함도 있지만 조금은 그 틀 안에 갇힌 답답함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을 같이 4번이란 숫자와 관련되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가 각 원소와 결합을 하면은 약간은 그렇게 고정되고 안정된 혹은 어떤 요소와 결합하면 좀 답답한 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이라는 숫자는 이제 4라는 숫자가 되게 안정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톡 튀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 역경, 이런 에너지하고 좀 연결이 되는 숫자가 5번입니다. 자, 이제 아. 다음으로 6번으로 넘어가면은요, 이게 다시 이제 짝수가 되면서 3대 3이 되면서 이게 균형과 조화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변화의 수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균형과 조화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이라는 숫자로 넘어갑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순환 주기의 완성을 의미해요. 어떤 단계의 완성, 첫 번째 완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완성이 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7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1번, 3번, 7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7번이란 숫자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어떤 지혜와 어떤 완성을 의미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은 다시 이제 이렇게 네개네개로 나눠지는데 요거는 다시 또 균형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재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이제 8번은 그렇게 크게 어떤 리딩을 할 때 제가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는 않는 숫자인데요. 음, 제가 많이 좀 언급하는 숫자는 9번이라는 숫자입니다. 9번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를 완성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온 숫자, 막바지에 다다른 뭔가 터널 끝에 다다른 숫자가 이 9라는 숫자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메이저 카드에서도 보면 이제 9번 숫자가 헐밋 카드였어요. 그래서 나비가 되기 직전에 그 누에고치에 있는 곧 이제 나비가 될 사람이 그 은둔자인데 그 숫자도 9번이죠. 그리고 이 마이너 카드에서도 9번이라는 숫자하고 결합을 하면은 거의 뭔가 거의 끝까지 숨이 음, 턱까지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혹은 뭐 완성 직전에 뭐 이런 에너지들하고 좀 연결이 돼요. 음, 그러면 마지막 10번 숫자입니다. 10번은 완성의 숫자예요. 마무리 숫자. 자, 완성이 되면은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에너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10번 숫자다. 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저 카드에서도 우리 끝을 얘기하는 숫자들이 있었죠. 숫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의미들이 있었죠. 뭐 죽음 카드 같은 경우도 끝이지만 그것이 시작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월드 카드도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도 10번이죠. 10번 뭔가가 하나의 주기가 그것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변화를 의미하는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였어요. 음. 그렇게 10번이란 숫자는 완성과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품고 있는 숫자가 10번이라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